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357페이지.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변경이네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했듯이 일단 변경이라는 자리를 잡아요. 이게 틀을 딱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고요. 옆에 권리라고 줄 서놔봐요. 권리. 이렇게 해서 권리. 이게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 옆에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해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다. 있으면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주등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져요. 없다.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이렇게 해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 변수가 많아요.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제 학교론을 잘하는 사람은 변수를 알아야죠. 특히 우리 등기법에서도 변수가 많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되겠죠. 그럼 예를 딱 들어서 훈련을 해요. 예를 딱 들어서. 바로 전세권 변경 등기네. 전세권 변경 등기. 변경 등기. 그럼 저희가 전세권 변경 등기를 잡았으면 이제 훈련을 해서 변경 앞에 전세권이 붙었네. 그러면 전세권은 권리죠. 여기 변수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요. 이해관계인이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안 됐거나.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워낙 권리의 변경 등기는 중요해요. 요거는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당연히 작년에 출제됐지만 올해도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리를 딱 해놔야 돼. 그게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여기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것은 요것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개념을 한번 잡고 가자.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 즉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나 차임의 정감, 피담보 채권은 엄번액의 정감, 이자율의 변경이 생긴 경우. 그러면 권리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내용이 바뀌는 것. 이걸 무슨 등기라? 권리 변경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것만 써먹으면 돼요. 작년에 보면 다 안 찍어줬나? 이거 나온다. 올해도 또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 밑에 내용도 잊지 마세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359페이지 3번. 또 배운 거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3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경정등기. 그럼 경정등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거기 옆에다 써놔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둬야 돼.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다. 이거는 기억해둬야죠. 이거는 제가 해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본인이 경정등기에 대해서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그 밑에다 동일성이라고 써놔요. 이거는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 동일성. 그래서 등기 분류에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했죠. 1장에서. 아마 오늘부터 경정등기 연습을 해요.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등기관이 잘못할 수 있죠. 직권 경정등기. 거기가 하나 포인트가 돼요. 그럼 그걸 찾아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361페이지 4번 직권 경정등기의 특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을 잡아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직권으로 경정등기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원래 직권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그게 3번이 그래서 올해 그러면 그 3번 부분에 대해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잡아놓으라고요. 나머지는 레벨을 더해요. 저절로 올라가. 그러면 요거라도 하나 제대로 잡고 가라고요. 경정등기는 읽어봐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이거 놓고 써먹기만 하면 돼. 26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임차권 설정을 해놔서 그러면 경정등기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경정등기에 의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학 문제 풀듯이 봐봐요. 경정등기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앞으로 가니까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때는 경정등기에 의할 수 없다라는 거야. 진짜 재밌어요.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알바할 때 수학 강사로서 몇 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워낙 잘해, 수학을. 지금도 지금도
옛날에 뭐 대학 다닐 때 법전보다도 아마 더 많이 본 게 수학 정석일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그러면 저희가 합격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너덜너덜해야 돼. 책 자체가.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서 뭐에 3번 이상 나오면 누구나 65점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65점, 60점 이하가 나왔다. 결론 나왔죠. 안 읽었다라는 거야. 결론은 안 읽었다라는 게. 자, 그래서 제가 맨날 수강생들한테 그래요. 집안에 CCTV 하나 설치를 해봐고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찍고 싶어. 맨날 궁금해요. 알 권리 침해라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 하루에 하루 습관을 한번 보면 돼요. 인면을. 그럼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봐봐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그리고 야간 수강생들은 존경스럽고요. 왜 존경스러워요? 낮에 일하시고 그래도 밤에 와서 공부한다라는 게 참 대단해요. 제가 뭐 진짜 존경의 대상인 게 특히 야간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362페이지 4번을 가봐요. 말소 등기가 또 여기도 나오네. 자,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 옆에다가 말소 등기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자, 말소 등기는 권리일까요? 사실일까요? 자, 이거는 권리적 측면이에요. 권리적 측면이다 써놔요. 권리적 측면. 자,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라고 써놔요. 전부 불일치. 자, 권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항상 얘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이해관계는 개입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X가 돼.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요거는 매년 출제가 돼. 지문이든 어떻든. 작년에 이해관계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작년에 뭐예요? 누누이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작년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큰 문제가 없고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다. 그리고 전부 줄쳐놓고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뭐가 된다? 주등기가 된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이거는 누구나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파서를 구성해 놨으니까 봐봐요. 전주의 첫 시간에 이걸 배웠죠. 당사자, 신청, 강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그럼 말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3종류가 있어. 신청, 직권, 적탁. 그럼 말소 등기에서 그러면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직권, 말소가 되네. 그래서 직권 말소를 찾아서 별표 3개를 해놓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365페이지 3번이 있네. 자, 가로 3번에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있죠. 거기에 별표 3개짜리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중요하고 이미 다 배운 걸 여기에다 또 약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그래서 기억 가봐요. 기억이 무슨 위반? 간헐 위반. 그 다음에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아까 배웠던 게 1호 간헐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좀 이따 직권말소 문제를 또 풀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362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367페이지. 자, 367페이지 가니까 무슨 등기가 있어요? 자, IQ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회복 동그라미. 회복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말소.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한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자, 그럼 봐봐요. 어느 날에 야간 수강생 이런 분이 있었네요. 참 6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독점이야, 독점. 지금 저기 성남에서 강의하는데 변현아가 있어요. 이름 처음 알았어요. A4 용지. 자, 선생님. 저는 말소 등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A4 용지 준비해. 이름 써봐. 그랬더니 변현아. 지우개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지웠어요. 또 지워봐. 그랬더니 선생님 지운 걸 또 다시 지워요? 말이 안 되지. 말소 등기한 것을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 써봐 그랬더니 변현아. 이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여기 가로 열고 권리라고 써놔요. 권리적 측면이야 이것도. 자,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가 말소될 수도 있고요. 일부가 말소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그래서 이때 부적법 말소는 자, 요거는 제가 잘 이런 건 단어는 잘 안 써주거든.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언제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니까 자주 출제되겠죠.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 별표 하나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전부는 그러면 독립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등기, 일부는 뭐예요? 부기등기.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만 잡아놔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저한테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맡기려면 이거는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전부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첫 줄에 한번 봐봐요.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자, 부적법 말소. 그 밑에 다시 언제나라고 다시 한번 써봐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라는 거. 자, 그것까지만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말소회복 등기가 여기 있었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370페이지 6번 나오네. 6번 부기등기 별표 5개. 자, 부기등기는 1장에서 이미 다 배웠죠. 오늘은 부기등기 뭐예요? 방법 체계만 하나 잡아놓읍시다. 이 파트에서.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불러서 원칙 주등기. 그러면 주등기가 뭡니까? 순위번호 1번, 2번, 1, 2, 3, 4로 나가는 게 바로 뭐예요? 주등기가 되죠. 다시 1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요 A라는 걸 하나 잡아놓고, A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라고 써놔요. 자, 부기등기도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첫 번째,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부기등기는. 자, 부기등기는 그러면 종된 등기가 되죠. 그래서 부기등기. 그럼 첫 번째 써놔요. 부기등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감증명으로 연결돼요. 인감증명 X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그럼 두 번째. 자,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가능하죠. 자,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1-1에 다시 1. 요게 바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죠. 그러면 예를 하나 써볼까요? 아까 한매건이에요. 한매건은 뭐라고 그랬죠? 부기등기죠. 한매건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 그러면 요거는 부기등기요. 요것도 부기등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건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부기등기는 지금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해서 지금은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여기 이 파트에서는 요 정도만 한번 잡아놓자고. 자, 부기등기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부기등기에 의한 부기등기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한매건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요걸 한번 딱 잡아놓으라고요. 자, 이 파트에서는 부기등기가 여기 있었네. 370페이지. 여기 있었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 달에 또 다시 정리를 싹 하면 돼.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요. 다시 1로 가는 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이 정도만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뒷장 가면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374페이지. 지긋지긋한 게 나오네. 가등기, 별표 5개. 네 문제가 출제돼요, 가등기가. 가등기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지난달에 우리가 했던, 지난주에 전전주에 했던 거 다시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그럼 지금 이제 기존정한서는 이 정도 나와야 돼요. 봐봐요. 가등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순위 버전. 일단 기둥은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사이사이에다 이제 또 몇 번 했던 거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불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 조건 반사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는 무조건 그냥 저 장차 발생 이렇게 나오고.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계약이 해약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약이라고 그랬죠. 애약. 가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다. 그래서 권리. 가등기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등기소로 간다. 등기소에 대해서 이제 신청. 그러니까 지금 요것은 이제 무조건 요번 달 것에 이거는 부팅이 돼 가져야 돼. 일단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가지고 모든 가등기가 다 해결이 됩니다. 가등기는 예약이다.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어디로 간다? 등기소. 그냥 본능적으로 가등기만 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국어 실력을 발휘해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형님, 누님들이 헷갈리는 거. 가등기 기한. 가등기 기한. 처분제한. 이제 국어 실력을 발휘해봐. 가등기 기한, 처분제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봐봐요. 여기 뭐죠? 가등기다. 애기한이 뭐예요? 가지고라는 뜻이거든. 그럼 봐봐.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그래서 이제 국어 실력이 국어 실력.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국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재밌는데 가등기. 가등기는 근데 가등기는 정면 돌파를 해야 돼. 이거는 민법에서도 두 문제예요. 등기법에서도 두 문제야. 직간접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등기는 무조건 요거는 하나만 알아야 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죠? 등기소로 가. 근데 우리는, 자, 그것만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379페이지로 가봐요. 자, 가등기 밑에다 6번을 한번 찾아봐요. 6번. 자, 6번 찾았죠. 가등기 밑에다 예약이라고 써요. 계약, 가등기 밑에 애기한은 써봐요. 애기한. 가등기 밑에 예약이라고 쓰고, 자, 애기한은 동그라미 쳐놓고 가지고라고 써봐요. 자, 번등기는 완결건이라고 써봐요. 자, 그게 바로 그거 이야기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 실행.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라는 거야. 예약 완결건. 어머, 예약 완결건으로서 그 밑에 가로 열고 형성건이라고 써요. 형성건. 형성건 가로 열고. 그러면 형성건이라는 것은 뭐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이게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등기관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 상식적으로 봐봐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형성건이니까.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전원. 이게 겁나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가등기와 번등기와 예약 완결건이야.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개미. 개미를 3등분하면. 그래서 개미를 3등분 하느라 그랬더니 머리, 몸통, 다리. 개미를 3등분 하면 죽죠. 뭐 죽는다죠. 그러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올해 출제 예상 문제가 있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렇게 380페이지 바로 7번. 이걸 별표 5개로 해놔요. 자, 7번. 올해 요게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권리 침해하는 가등기의 등기안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거기에 7번이 별표가 5개짜리야. 자, 그러면 직권 말소 옆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요. 자, 보고 그려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A가 B한테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등기를 걸어놨다. 가등기. 자, A는 처분할 수 있고 C, D라고 써놓고, 자, B가 가등기기에서 번등기를 실행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려봐요. 조그맣게. 자, 그 옆에다 그려놔봐요. 자, 그러면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걸었다. 그러면 여기에 가등기 표시니까, 그냥 그림으로 표시한 거니까 여백 둔다. 전산 등기부는 여백은 둘 필요 없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A는 C한테 처분했어요. D한테 처분했고, B는 가등기기에서 번등기를 실행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놓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개미는 3등분 하면 뭐라고요? 죽는다. 그러면 가등기도 항상 3등분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이네요. 전. 가등기 전에. 전에.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네. 자, 이번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가등기 상이라는 거네. 가등기 상에. 자, 한 등분 이렇게 구분이 되네. 자, 그러면 여기 중간 처분의 등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3등분으로 생각해야 돼야 돼. 그러니까 개미는 3등분 하면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가등기는 자, 이렇게 3등분을 해놓고 생각을 한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가등기 뭐 이루어졌죠?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존치가 돼야죠. 그러면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네요. 자,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네. 자,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거네. 그러면 요거는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자, 양립이 불가능하다. 양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양립이 가능하면 그때는 존속이에요. 그래서 양립가는 존속. 양립 불가능하면 죽어야 돼. 이제 양립 불가능. 이때는 직감 말소 대상이라는 거예요. 직감 말소 대상이다. 올해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요걸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돼. 전이냐 상이냐 중간 처분의 등기냐. 전에 이루어진 것은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요. 즉 상에 이루어진 것도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요. 양립 가능하면 중간 처분 등기는 존속이 되고요. 양립 불가능하면 죽여. 직감 말소 대상이다. 가등기가 얼마나 무섭냐. 죽여놓고 통지해. 그래서 여기에다 꼬리표 붙여서 나머지는 사전 통지인데 이거는 사후 통지야. 그러니까 가등기는 얕잡아봐서 안 돼요. 가등기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항상 뭐예요? 전에, 상해, 중간 처분의 등기. 요 3등분을 꼭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저는 빨리 읽고 싶어요. 그러면 7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읽어두시면 됩니다. 올해 요 부분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잡아놓고 이제 몇 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소유권이고 소유권이야.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이네요. 자, 그러면 전세권하고 소유권. 만약에 여기에 소유권이고 전세권이면 양립할 수 있거든. 그래서 존속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봐봐요. 만약에 이걸 저당권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소유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중 저당권은 가능하거든. 그러면 저당권이 나오면 말소 대상이 없어. 모두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땡 잡은 거예요. 저당권이 나오면 땡 잡은 거예요. 저당권 나왔다. 자, 워밍업 합니다. 그럼 저쪽 가서 저기 직감 말소 대상이다. 이러면 틀려.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당권은 나오면 땡 잡은 거야. 저당권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았던 거 봐봐요.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직감 말소가 돼. 자, 그러면 자, 지상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러면 이중 전세권 불가능하다고 배웠죠. 여기 와서 배우려고 그동안 갈고 닦은 거야. 이중 전세권 X, 이중 지상권 X가 돼. 그러니까 용익물권끼리는 합병이 아니 양립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할 때 개미를 3등분 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머리, 몸통, 다리 기억하고 마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자, 그러면 오른쪽 가로 4번에 가봐요. 맨 밑에. 저당권 동그라미. 자, 저당권 동그라미. 제목을 잡아요. 맨 앞에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은 모두 양립이 가능하죠. 볼 것도 없어. 그래서 끝에 가봐요.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은 어떻든 다 살아남아.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이 출제 예상이 돼서 그 부분에 공략을 했고요. 자, 383페이지 8번 가봐요. 8번에 무슨 제한 등기가 있죠? 처분 제한 등기. 앞에다 별표 3개 넣고 올해 가처분 등기. 올해 어렵게 출제된다는 가정하는 가처분 등기가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를 이제 풀어헤쳐 나가려면 자, 그러면 자,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자고. 자, 또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처분 제한 등기 밑에다 줄 쳐놔봐요. 밑에다 특약 X라고 써요. 자, 계약 X라고 써요. 자, 그럼 법률 규정이라고 써요. 법률 규정.
자, 처분 제한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자, 처분 제한 등기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자, 우리 갈고 닦았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자. 가압류는 뭐예요? 검전이라고 그랬죠. 피보전 권리가 검전. 자, 가처분 등기는 검전 이해의 권리.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 우리가 배웠으니까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족탁 등기. 여기까지 자꾸 기초체력을 강화해요. 요거는 지어짜내야 돼. 지어짜내야 돼. 기억을 하셔야 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봐봐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X야.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압류는 뭐예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권리. 지금 여기 가압류 가처분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면 그거는 끝장난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서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 재산은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그때는 뭐 한다? 가압류하게 되는 거야. 가압류.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지 맞은지 봐봐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라는 거야. 그런 걸 해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시험장에 간다. 올림픽 정신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니, 열받지도 않아요. 열받지도 않아요. 오늘같이 부슬부슬 비 오면 뭡니까? 공부하고 앉아있으니까 무조건 합격해야지. 오늘은 뭐예요? 오늘 합격했으면 뭐예요? 부슬부슬 오는 날 막걸리 한 잔에 뭐예요? 파전 하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것도 못 먹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뭐예요? 무조건 합격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이 정도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밑에 손도 대지 마세요. 시간 없으면 읽어보지도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거기 388페이지 9번. 여기 있었네.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별표 5개 놓고. 작년에 또 2.5점짜리. 올해도 2.5점짜리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구분 건물 줄쳐놓고. 근데 구분 건물, 이것도 구분 건물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분 건물은. 그러니 제가 속을 안 사가겠어요. 옆에다 써요. 자, 앞으로 이제 집합 건물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거 네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 그래서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걸고 이거는 알고 가자고요. 요번 달 것에 반드시. 자,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밑에 내용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여기서 뭐 수없이 강의 듣는데 아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앉은 사람이 대부분 아파트에 살 텐데 아파트 구분 건물 등기부 한번 열람도 안 해봐요. 자기 궁금해서라도 제가 등기소 가서 한번 떼어보겠다. 자기 집 열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걸고 몇 부분? 네 부분이 돼. 근데 우리 집합 건물은 특이해요. 우리가 상단은 전체 건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동 건물 표시라고 써요. 자, 요거는 전체 땅이 들어가요. 그 이름이 뭐냐?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계 건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각계 땅, 대지권 등기가 들어가.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각계 땅이니까 여기는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가 기록되겠네. 이미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우리 1월 달에 무진장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 자, 우리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에는 대지권 비율과 종류, 최소한은 적어가면서 한번 이번 달에 알고 가야 돼. 그래야 다음 달에 이제 뭐에 정리를 해 들어가지.
자, 그러면 저는 선생님 다 모르겠어요.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되죠.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요? 네 부분.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독자적인 거, 갖고 올고. 네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전체 건물, 하단은 전체 땅, 대지간의 목적. 자,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각계 땅, 대지간 등기, 비율, 종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썼으면, 요거 한번 줄 한번 꺼놔봐요. 요걸. 요렇게 줄 한번 꺼놔봐요.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줄 꺼놔서 밑에다 요렇게 묶어서, 이게 대지권 등기야. 한번 봐봐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서 대지권 등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집합 건물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가 있느냐?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한동 전체 표제부. 자, 그럼 봐봐요. 대지권 등기, 전유 부분의 표제부. 이게 무슨 등기다? 대지권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의 변경이 생겼으면 대지권 변경 등기죠. 그럼 대지권 등기는 뭐예요? 바로 표제부죠.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작년 2.5점짜리. 읽어봐요. 표제부는 무슨 현재? 대위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작년에 2.5. 완전 그런 주워먹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구성해놓고, 기억을 해놓고, 써먹어야 죽은 거지.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숙지를 해야 돼.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올고,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외우기 힘들면 전체 건물,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각계 건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자, 15회 때 기출문제로 갑니다. 타임머신 타고 잘 들어봐요. 다음 중 틀린 것.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 대지권 등기.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공부 안 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오늘은 적어도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대지권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다. 그거는 알고 들어가요. 자, 작년, 재작년 2.5점짜리 잘 들어봐요. 다음 중 틀린 거.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가 갖고 얼굴을 둔다. 어때? X. 그렇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빠졌네. 원리에서 기초에서 나와. 기초. 자, 적어도 기초는 65점이 나와요. 그럼 그걸 찾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불합격을 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몇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끼끗해봐야 7문제야. 그러면 40문제에서 7문제 빼봐요. 33문제거든. 그 33문제를 찾느냐 못 찾느냐가 바로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어려운 거 몇 개 앞에다 탁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밑에까지 어려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7밖에 없어. 7개. 작년에 민법이 쉬웠거든. 근데 또 민법이 왜 어려웠느냐. 기초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합격한 사람이 누가 합격했느냐. 처음 하신 분들이 1차를 많이 합격해서.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한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공부는 기초. 너너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기면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나와요. 396페이지. 자, 7번에 무슨 신청이다. 이 신청이 나오네. 자, 396페이지. 무슨 신청? 이 신청이 나옵니다. 자, 이 신청은 그 옆에다 써놔요. 이 신청은 가로 열고 삿대질이라고 써요. 자, 396페이지 삿대질. 자, 삿대질. 자, 이 신청은 작년에 삿대질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출제가 되니까. 자, 396페이지. 자, 이 신청 찾았어요? 자, 거기 옆에다가 6개를 써야 돼. 올해는 미리미리 해놔야 돼.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지문으로.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1. 주체.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테마가 되네. 자, 이 신청.
그렇다고 집에 가는 건 아니고요. 10문제 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주체, 객체, 제기기간, 기준, 효력,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자, 이거 써가면서 감을 잡으라고요. 자, 제목 따라놨으면 이제 하나씩 칸쳐보자. 이의신청의 주체. 이의신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삿대질. 한번 지나가는 행인한테 삿대질 해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간접 이해관계이 아니라 써요. 자, 직접 이해관계이죠. 자, 객체는 옳은 것, 당, 부당이야. 그러면 이의신청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은 소송의 전 단계 해주는 게 이의신청이야. 그러면 옆에도 하나 써놔요. 자, 직접 이해관계. 자, 그러면 당, 부당. 자, 한자로 쓴다면 당이 뭐예요? 옳고, 부당. 그러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옆에다 써놔요. 이의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주는 게 이의신청이거든. 자, 제2가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다. 자, 기준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요. 처분시. 그러니까 처분시,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분.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신정거. 자, 신사실. 자, 그러면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신사실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없어.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효력은 여기까지만 써놓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횡단보도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순댓국을 워낙 좋아하니까 순댓국 집에 가서 차를 여기에다 정차를 딱 했어요. 근데 순댓국을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시키자마자 저 앞에 공무원이 와서 딱지를 떼고 있는 겁니다. 가태를 부과하고 있어요. 일단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봐야죠. 일단 가태를 뗐어요, 안 뗐어요? 뗐어요. 그러면 봐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뗀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 있다. 근데 3만 원 하나 떼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봐주세요 이거는 안 돼. 이미 떼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봐달라고 자꾸 그랬더니 뭐예요? 괘씸하다고 10만 원을 부과해버리네.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일단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가태로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럼 열받으니까 어때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안 내면 계속 가태로만 또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구청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거야. 나 순댓국 한 거는 게 10만 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나 단 5분 내가 찍힌 것도 내가 봐라.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그러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때 뭐예요? 3만 원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일단은 10만 원 가태료를 내고 따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7만 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효력은 뭐냐? 이 가태를 떼면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써요. 자,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야. 집행 부정지 원칙.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 내고 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 집행 부정지 원칙이야. 자, 이의신청은 요거 하나 써놔요.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그러면 관할지방법원. 이의신청서는 어디에다 제기하느냐? 등기소를 경유해야 돼. 그래서 당의 등기소 이렇게 제기해. 그래서 나중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의신청서, 당의 등기소 이렇게 5자라고 가르쳐놨더니 또 시험 문제 그 등기소 이렇게 나와버리네. 아니 당의 등기소나 그 등기소나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하기고. 그러니까 이 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거야.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제기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이의신청은 문제 풀기에서 요 6개가 숙달이 안 되면 앞으로 풀기 힘들어.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을 6개로 딱 정리를 한 거니까 그 밑에서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주체, 집재비해관계, 객체, 당부당 제2가는 제한이 없다. 기준은 처분시 기준, 효력은 집행 부정지 원칙. 이의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하고 관할지방법원, 이의신청서는 뭐예요?
당해 등기 있어.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서 몇 페이지로 가냐면 402페이지로 가봐요. 402페이지. 402페이지 동그라미 쳐놔요. 400페이지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거기 뭐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써봐요.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가 402페이지까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진짜 고생 많았어요. 자, 이 공시법이 만만치가 않아. 진짜 골칫덩어리가 이 공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많은 사람이 요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존경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꺼내보시죠. 자, 우리 오늘 10문제는 다 출제될 수 있는 문제만 선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소유권 보전 등기 줄 쳐놔봐요.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보전 등기부터 먼저 줄 쳐놔요. 제목에서, 문제에서. 맨 앞에 토지 동그라미. 자, 토지네, 토지. 자,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찾으러 가. 정답은 몇 번? 2번이네. 자, 변에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나거든. 이게 9번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보전등기,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러면 보전등기는 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그러면 건물이 토지니까 항상 변함매고 특별자치도지사.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올해는 보존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컨셉을 마련해요. 보존등기는 뭐부터 확인하라? 토지인지 건물인지. 자, 맞고 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네.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이전 동그라미 쳐라봐요. 이전. 자, 이전을 먼저 동그라미 쳐요. 그럼 이전 앞에, 1번 앞에, 이전 동그라미 쳐놓고 동그라미. 이전 앞에 소유권 쪽으로 화살표 놔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정답은 몇 번? 1번. 자, 항상 자기가 수학문제 풀듯이 등기법을 푸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일부 동그라미. 자, 소유권 줄 쳐놓고, 앞에 소유권 줄 쳐놓고, 권리로 바꿔봐요. 그러면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도 허용된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3번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소유권부터 찾아서 줄 쳐놔요. 소유권. 자, 첫 줄에 가니까 소유권. 그러면 저 앞에 한 필의 토지 일부 줄 쳐놔봐요. 그럼 부동산 일부네. 자,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돼. 일물일건주의 입에되니까.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런데 분할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토지 수용 동그라미. 토지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잘라놓고 이전 등기는 잘랐어요. 자, 수용 등기는 무슨 성이 돼?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면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네. 그러면 4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에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매계약 후 동그라미. 자, 그럼 법률행위만 했다라는 거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 동그라미. 매도인이 서명했대. 이거는 상속인 등기래. 반드시 상속 등기를 필요한 후에 필요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5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네.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바로 아까 배웠던 상속인 등기라는 거네. 얼마나 지문들이 좋아요. 한번 따져봐요. 그러니까 요 10문제를 자기가 했다면 등기법 하산해도 돼.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만 선별해놨습니다. 그러면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네. 자, 3번은 갑니다. 저당권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저당권 줄 잡아봐요. 저당권부터 잡아. 자, 1번 지문에서 저당권부터 잡아요. 1번 지문에. 저당권은 그 밑에 등기 등록이라고 써요. 등기 등록. 그러면 저기 전세권 동그라미. 앞에 전세권은 등기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될 수 있다. 맞네요. 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이 동그라미 2번에서 저당권. 앞으로 가니까 공유지분 줄 쳐놔요.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일단 이전을 동그라미 쳐놔요. 이전.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이 이전됐대. 그럼 꼬리표를 붙여봐요. 이게 수반성이야. 수반성이라고 써놔요. 수반성. 자, 수반성이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하거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에 수반성을 반드시 써줘야 돼. 그럼 갑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맞네요.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가로 열고 끝에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네. 끝에다 부기 등기라고 써요. 부기 등기. 자, 저당권, 그러면 4번 지문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부터 찾아서 줄 쳐놔야 돼. 저당권. 자꾸 키워드를 잡아야 돼. 그러면 저당권 밑에 등기 등록이라고 써요. 등기 등록. 앞으로 갑니다.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은 등기 등록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 앞에 뭐가 붙어서 지상권. 그러면 소유권이 아니죠. 그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한 동그라미잖아요. 토지의 설정자와 건물의 신축한 경우에.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전에 설정 후에는 건물이 없었죠. 설정 당시에.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일괄 경매네. 일괄 경매 청구권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 줄잖아요. 4번은 필요적 기록사항 제목에다가. 자,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제일 좋은 문제야. 기출문제 중에서. 그러면 지상권, 그러면 동그라미, 목적 범위. 뭐가 빠져야 돼? 지료, 탈락. 자, 지역권은 승역지의 목적과 범위, 요역지, 오케바리. 자, 전세금은 전세금 범위, 오케바리. 자, 임차권은 차임, 오케바리, 기간, 탈락. 저당권은 채권액 오케바리, 변객이 탈락.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요거 아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것들은 잘 잡아놔야 돼.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지문이든지. 아마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요 4번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작년에 5번 지문만 풀었더라도 자,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 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설명을 들어봐요. 그 위에 여백이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어때요? 여기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요거는 남자.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 해야 돼, 혼인신고. 자, 그럼 그 옆에다가, 위에다 여백을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뭐예요? 자, 5층짜리를 조그맣게 그려봐요. 이렇게. 바로 위에. 자,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발해.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는 게 대지권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없어. 이제 혼인신고 끝.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묶어놔요. 이게 바로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혼인신고 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부터 출발해요. 요거는 건물부터 출발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봐요. 자, 이미 한번 배웠던 거.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네. 같은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자, 그러면 접수번호고요. 자, 작년에 이제 접수번호 이렇게 이제 출제되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특파수를 구성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대지권 등기 전이야.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럼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헤어질 수 없어. 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요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구문 건물의 대지권 등기한 이후에 뭐라고 써놨죠? 실행할 수 있는 등기는 그러면 처분 권능이 없는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네. 자, 2번은 저당권 줄 쳐놓고 처분 권능이 있네. 건물만의 임차권,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없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자,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만의 이전 동그라미, 처분 권능이 있네.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만의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 권능이 없는 거 무슨 건? 3번 임차권. 이거는 완전 기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걸 요거는 이제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봐봐요. 요거부터 일단 오늘 기동량 해놓은 사고.
이렇게 해두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해놓은 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는 거. 자, 이 뜻이 들어가면 뜻 동그라미.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라고 배웠어요? 직권 등기라고 배웠죠. 그래서 직권 등기. 자, 저희가 요령만, 아직 문제 푸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문장이거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고요. 자, 6번은 별표 5개. 자, 별표 5개로서, 거기에 직권 말소 줄 서나봐요. 직권으로 말소. 그러면 거기에다 1호라고 써요. 자, 2호라고 써요. 자,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러면 1호와 2호 사이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같네요. 자, 그러면 말소, 갑소유 건물에 유치권 줄 서나봐요. 유치권은 2호 사이네. 유치권 등기 안 되죠. 2호, 옆에다 2호라고 써요. 자, 이번에 농지 동그라미.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은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2호 사유가 되네. 2호. 그래서 직권 말소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은 가압류 등기부터 줄 서나봐요.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두 번째, 가압류. 거기 가로 열고 촉탁이라고 써요. 촉탁.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가니까 신청이라고 나와 있네. 바로 위에 신청.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가압류는 신청이 안 돼. 촉탁이에요. 그러면 신청으로 이루어지면 2호 사유야. 그래서 2호로 각하하게 되네. 직권 말소네. 자, 4번에 공동상속인 각각 을 중. 자, 을 동그라미. 을. 자, 뒤에 을이 중요하죠. 을이 자기 지분이네. 자기라고 써요. 자기 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ABC 세 사람이 있는데 장남이 ABC A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장남이 가서 등기소에 가서 3분의 1만큼만 상속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각하해요. 아이고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공동상속인 1인이 전원의 상속 등기는 돼야 한대. 네. 아 위에가 좋구만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몇 호 사유야? 2호 사유가 되네. 자, 그럼 이제 5번 지문 봅니다. 자, 그러면 저 5번 지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봐봐요. 옛날에 제가 영어 출판을 했어요. 영어 출판을. 그때 중개사 출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으면 억수로 돈 벌었을 텐데. 자, 근데 채필, 제가 항상 영어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이야기한 게 봐봐요. 치킨하고 키친이죠. 키친. 자, 요 키친하고 치킨하고 키친하고 구분을 못해서 제가 영어 선생한테 옛날에 맞은 적이 있어요. 장미화 선생한테 중2. 그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 큰 누나 때문에 그래요. 큰 누나가 뭐예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자, 서울에 이제 이사를 왔더니 뭐예요? 치킨을 한 마리 튀겨왔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때 맛을 봤더니 그런데 거기가 이제 반했어요. 근데 중2 때 뭐예요? 이 키친 단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키친이 치킨, 키친이 키친. 그래서 영어 선생한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어 선생한테 말해놓고 그때 영어 포기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고 어차피 뭐 중고등학교에 책만 외우면 점수는 나오니까 예전에 뭐 전치사 가로넣기 해석만 하면 되죠. 예전에는. 자, 근데 이제 봐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출판을 찾았는데 옛날에 굿모닝 팝스 진행자 존 발렌타인 씨라고 있어요. 제가 돈이 있나 고시 공부하다가 형님 녹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녹음비 대신에 술값으로 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얼마죠? 자, 얼마예요? 17만 6,200원어치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주를 워낙 좋아해요. 그러면 소주를 얼마나 먹었겠어? 둘이서 이렇게 먹었으면. 근데 이제 카드를 긁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있겠네. 봐봐요. 카드가 얼마에 걸쳤어요? 17,620원이 걸려있네.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만약에 여기에다 공이 하나 더 붙었으면 그때는 뭐 난리 나는 거죠. 그 마찬가지야. 거기 봐봐요. 이조된 값의 인감증명 줄잖아 봐요. 자, 이조된 인감증명에 대해서 이거는 1호 사유가 아니야. 2호 사유도 아니고 그 밑에다 9호라고 써요. 9호야. 자, 그럼 제가 이조에서 인감증명을 제출했어요. 근데 등기한테 쏙 등기를 해줘 버려서 갑자기 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더니 등기한테 얼마 똑바로 해봐. 이조된 인감증명으로 신청했는데 등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너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조된 인감증명에서 등기가 돼버리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 말소 대상은 1호하고 2호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각하 사유가 11개 열거 있죠. 그러니까 1호와 2호, 요거는 절대적 무효고 3호부터 11호까지는 상대적 무효야.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거든. 요 5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아주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가등기 줄쳐놔봐요. 가등기. 자, 7번은 가등기. 자, 가등기 밑에다 동그라미 1번에 표제부 줄쳐놔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에다 무슨 순위를 확보하냐고. 표제부는 없다라는 거죠.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수개의 가등기도 허용 줄쳐놔봐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 열고 중복 가등기 가능하다라는 거야. 중복 가등기라고 써요. 이중 가등기, 중복 가등기 가능합니다. 운명은 나중에 결정이 돼.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업자의 성락 동그라미, 성락은 그 밑에다 진정성이라고 써요. 진정성. 그러면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밑에 단독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래서 단독 신청. 오케이.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줄쳐놔봐요. 그러면 제가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그걸 서류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돼.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조심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봐봐요. 법원이 저한테 가처분 명령 정보를 줬어.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 혼자 등기소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4번은 워낙 중요해. 가등기와 관련돼서. 자, 가등기는 갖고 동그라미, 얼구의 번등기 줄쳐놔봐요.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 또는 부기 등기로 개해진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노래를 불렀네. 번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럼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정답은 4번. 가등기 아주 좋은 문제네. 자, 그러면 8번에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처분 등기는 공유지분 줄쳐놔봐요. 공유지분은 등기가 되니까 할 수 있으나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아주 좋은 문제고요. 자, 미등기 부동산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자, 미등기 부동산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은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축침은 직권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한 후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등기는 그 밑에 법원이라고 써. 법원으로 가요. 법원은 관공서죠. 관공서니까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오케이. 자, 4번에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등기 그러면 거기에 청구 금액 줄쳐놔봐요. 청구 금액. 이게 보여야 돼. X야. 청구 금액은 가처분이 아니라 뭐예요? 가압류야. 가압류. 자,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의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에 따라서 갖고 얼괴한다. 소유권의 가처분을 들면 그때는 갖고고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를 걸면 그때는 얼구가 되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압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지분 줄쳐놔봐요. 자, 공유지분은 등기가 됐으니까 가압류 대상이 되지만 잘라요. 자, 합유지분 줄쳐놔봐요. 합유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가등기 된 동그라미, 가등기 된이 동그라미, 된 밑에다 상이라고 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오케이. 자, 3번에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자, 미등기 부동산 법원 가압류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관할 가압류 등기를 걸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네. 자, 4번과 5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주체는 뭐예요? 읽어봐요. 집자비의 관계. 객체는 당부당, 제기간은 제한이 없다. 기준은 처분시, 효력은 집행 부정제 원칙. 이 신청은 어디?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은 당해 등기소.
그러면 1번 가보죠.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이의신청서는 어디에다? 당의 등기소. 근데 나머지는 이제 한번 보시고 특히 4번 지문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4번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1번은 그래서 4번 지문에 가서 각하 결정 줄 쳐놔봐요. 자, 이거는 외우지 말고 따져. 각하 밑에다 거부라고 써요. 자, 그럼 뒤에 제3자 줄 쳐놔봐요. 자, 그럼 제3자는 봐봐요. 각하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제3자는 피해봤어 안 봤어? 안 봤죠. 그럼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지문과 4번 지문 관련돼서 잘 기억해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문제, 10문제 진짜 죽이는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오늘 강론 파트에 나오는 다 예상 문제를 선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풀 수 있다면 등기법은 뭐예요? 만점 맞을 수 있어. 근데 답만 외우면 안 돼. 답만 외우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오늘 종각이니까 그냥 보낼 수 없어요. 너무 아까워. 자, 여기 봐봐요. 집접의 관계. 당부당. 제한이 없다. 처분 시기 전. 집행부정지. 관할 지방법은 당의 등기소. 자,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항상 이 건물하고 혼인신고하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혼인신고하면 대지권 뜻의 등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멀다먼 길을 가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주에는 반드시 들어올 때 다음 주에는 프린트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입구에 그거 프린트하고 기본서하고 같이 변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프린트를 받아보면 다 빵꾸가 뚫려 있어요. 가로가 쳐 있어. 가로를 채우면서 핵심 정리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빠지지 마시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요약집을 한번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끝까지 앉아주셔서 대단하고요. 그 앉아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공시법은 쉬운 과목이 아니라는 거. 오늘 뭐예요? 오늘 끝까지 앉아 있다는 것은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우리 5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장미의 달입니다. 그래서 장미의 달 꼭 구경 가지 말고 우리 여기 와서 장미 구경하자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